앞서도 잠깐 멘트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눈에 띄는 기사는 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손바닥 결제 시스템. 이게 이제 뭐 미국 전역에 이제 홀푸드 매장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내 카드 정보하고 신상 정보를 어디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손바닥에 이제 우리 왜 그 손금 보듯이 뭔가 정맥이라든지 독특한 결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요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나 스마트폰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간편 결제라든지 그런 진행들이 좀 수월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깔고 또 깔고 뭘 깔면은 또 깔라 그래갖고 계속 하루 종일 깔다 보면은 일 다 보고 중간에 멈추면은 약간 화병도 올라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아마존의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이 가장 눈에 좀 띄는 뉴스고 오늘 시장 맥락을 해서 생체 인식 쪽 내지는 이 몸과 관련된 얘기들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휴비츠를 봅니다. 휴비스가 있고 휴비츠가 있어요. 휴비스는 섬유 제조업체고 휴비츠는 검안기 제조업체입니다. 사실 그 노령화는 뭐 이미 오래된 얘기라서 이 노안과 또 치열, 뭐 하여튼 치아 문제 이쪽은 뭐 제 자신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관심도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경점을 자주 찾고 저런 검안기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이 회사 그 OCT 광간섭 단층 영상 용어 좀 어려운데 이게 아마 옵티컬 뭐 어쩌고저쩌고 그 약자일 겁니다. 그 기술을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망막의 단층 검사, 그러니까 망막의 3차원 검사 그 기술이 좀 뛰어나고 그 검안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내공이 있고 인정을 받는데 그 기술을 이 구강 스캐너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반기에 제품을 내놓는다고 해요. 구강 스캐너가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치과에 가면은 치과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그게 아주 조금 약한 부분이 잇몸 분야가 조금 디테일이 약하다 그러는데 이 회사 장비가 세계 최초로 잇몸 스캐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보도 자료를 지금 내고 있고 IR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이 구강 스캐너는 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는 강자가 메디트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고 무게와 또 시인성, 시야, 심도가 뛰어나다고 회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내년도에 아마 제품 보급이 이루어지고 시장 영향력, 지배력을 잡아 들어간다면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휴비츠를 오늘 좀 들여다봤습니다.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김일 메이저 헬스케어로.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덴탈용 의료기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네. 일단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고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고 어쨌든 이쪽 분야는 인구가 많은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중국이라든지 인도, 북미 이쪽 시장에서 이제 좀 결과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식생활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특히 이제 치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요즘에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의료기기들도 상당히 이제 좀 고성장 전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그 의료기기 기업들 중에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 엊그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대단히 좀 좋아가지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좀 나왔거든요.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조금 소외됐던 섹터가 또 의료기기 기업들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아까 JLK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JLK, 동훈 아나텍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원래 이제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소외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보면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하이로닉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제가 오늘 이제 뭐 아까 의미심장한 주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동안에 좀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환기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휴비츠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제 관점으로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이미 휴비츠도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뭐 한 10,000원대 머물러 있던 주가가 최근에 한 24,000원, 25,0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과 휴비츠도 그대로 이제 좀 동행하고 있다. 덴탈 의료기기 쪽 특히 요 회사가 이제 휴비츠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망막 이제 단층 진단 기술 구강 스캐너 얘기하잖아요. 요거 이제 원래 좀 점유율 1등 회사가 레이라는 회사거든요. 레이가 3D 스캐너 구강 이제 3D 스캐너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이도 어저께 거의 뭐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제 좀 눌림목 만들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뭐 레이도 계속 지금 이런 우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버팀목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오히려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기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끼워 넣는 종목으로 휴비츠하고 거의 뭐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라는 종목은 네.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주가 패턴이 이런 패턴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장기간 어느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빵 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2배 또 비싸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한 2달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빵 떠요. 그렇죠. 계단식이죠. 계단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 휴비츠를 왜 보냐면은 기관 NDR을 했는데 기관 매니저들 반응이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네. 그냥 저도 그 휴비츠를 이전부터 이제 좀 계속 꾸준하게 봤었는데 이 종목이 계속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출이 좀 잘 되구나. 뭐 이제 요 정도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 하도 핫하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쪽 구강 스캐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 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하니까 그렇죠. 원래는 검안기 쪽이었는데 네. 구강 스캐너로 장비를 적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활등이 네. 좋은 장비가 좀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없던 게 또 새로 매출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여전히 한번 지금 계속 상승 진행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비츠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국내 주식들 중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미용 의료 기기,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이런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없다가 확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본격 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계속 핫하게 또 빠졌다 싶으면 또 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런 패턴 종목 중에서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종목은 JVM. JVM. 네, JVM이 요즘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결국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휴베이츠가 글로벌 3위 정도 점유율, 그러니까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 돈을 많이 버는데 JVM도 지금 이제 이런 그동안 이제 국내 중심이었다면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는 이런 기업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1위의 지금 자동 조제 시스템. 우리 뭐 약국에 가면 뭐 이거는 흔하게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별건가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는 이게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급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약사들의 업무 부담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그 의료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조제 시스템 그러니까 약봉지 포장하는 거죠, 뭐. 이거를 지금 상당히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어서 이제 막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매출은 한 65.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7.5% 성장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의 마진보다는 해외 쪽에서 지금 마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넘어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성장 보여주고 있고 유럽이 또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고 있어서 JVM도 한번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장으로. 네. 자, 하여튼 맥락이 또 대충 이 헬스케어 네. 그리고 장비 이런 쪽으로 좀 가네요. 네. 네. 의견을 조금 시간이 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드리면 JBM이 어제 그저께 주가가 네. 강하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존하고 또 협력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아, 이제 그건가? 이 손바닥이지? 주가 네. 올라가. 아니, 손바닥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그 말씀해주셨던 그 네.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네. 거. 약국이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약국에서 약봉지 받아 보시면 예전처럼 그냥 종이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봉지에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약의 모양도 다 들어가 있고 몇 그램이 뭐 돼 있고 오. 이걸 이 약이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까지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이제 그럴 수 의료 있죠. 정보들을 그게 필요하죠. 약이 네. 이렇게 복용하다가 한동안 방치되면 그렇죠. 이게 무슨 약 맞아요.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샀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흰 봉투에 그냥 누구누구님 뭐 아침에 뭐 밥 먹고 식후 30분 뭐 예. 이런 것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약국에서도 약을 이제 제조를 받으면은 그런 이제 정보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시스템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JV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야 한때 뭐 전자 가격 표시기 이래가지고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가격 네네네. 표시할 때 네. 가격이 변하면 계속 네. 전자 태그로 뭐 그런 식으로 약봉지에도 좀 적용하면은 뭔가 네.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국을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다녀보시면 똑같은 약인데도 약값이 분명히 좀 다른 데가 있거든요. 아. 이것도 결국은 뭐 물론 이제 JVM하고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약을 처방받더라도 그것도 이제 약사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혹은 영업량에 따라서 약값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처방받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알면 그 이제 가격을 조금 이제 기억해 뒀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싼 데서 또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정보를 좀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새로운 싶고.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아마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우리 이제 한때 바이오니아 네. 탈모용 이제 화장품 만들어 가지고 네. 코스메르나 그것도 이제 아마존에 입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사실은 이제 입점하고 주가가 오히려 이제 좀 부러졌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이제 입점해 가지고 이제 초기 판매를 했는데 생각만큼 이제 뭐 판매가 안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부러졌는데 오히려 7월 달부터 지금 대대적인 이제 마케팅을 하고 아마존 입점한 거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계속 이제 헬스케어 이쪽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또 소외됐던 종목 중에 아마존 키워드에 좀 맞춰보면 또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검안 장비에서 이제 구강 스캐너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한 휴비츠를 받고 거기에 이제 확장해서 JVM과 레이를 연결시켜줬고 자, 두 분이 또 따로 준비한 한 발을 봐야 되니까 김명민 매니저의 네. 한 발 가기 전에 네. 또 리뷰 요청이 있죠. 네. 뭔가요? DNF? DNF.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효곤 매니저님도 사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의 분위기와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졌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3%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이어서 ASML도 이제 실적이 좀 네. 부진했고 이틀 연속 5%씩 네. 빠졌죠. 오늘 TSMC도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2분기까지는 뭐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좀 됐었던 건데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이게 뭐 워낙 이게 좀 열풍이 불다 보니까 다 좋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과민 반응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뭐 비공식 뭐 IR 한 거 이제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내년에 이제 이 HBM3와 DDR5 쪽 매출이 이제 2배 넘게 이제 증가할 거다. 그리고 2026년에 HBM4를 뭐 양산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막 또 쏟아내면서 어제 오후장에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막 다 튀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 그게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상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DNF도 어저께 이제 하락하고 있다가 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IT 소부장 종목들 특히 HBM3나 또 미세공정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어제 솟구치면서 어제 50일 신고가를 오히려 좀 경신을 했었거든요. 23,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근접해가지고 뭐 7월 10일 날 이제 주가 위치가 7월 10일 날 좀 저점이었기 때문에 뭐 저점 포인트를 좀 잘 공략했던 것 같고 특히 이 DNF 같은 경우에는 미세 공정 또 미세 패턴인과 또 직결되는 하이케이 전구체 요즘에 우리 뭐 양극재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전구체도 이슈지만 반도체도 이제 하이케이 전구체가 또 이슈거든요.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또 이슈하고 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DNF가 이제 그런 수혜가 이제 예상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잘 올라섰다. 목표가를 터치를 못했는데 오늘 이제 조금 눌릴 수는 있어도 5일선 추세가 이제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요. 한 25,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뭐 계속 보유를 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어차피 반도체야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정 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조정에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면 뭐 하반기 때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23,000원, 24,000원까지도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오늘 준비하신 한 발은 뭔가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이제 좀 가려고 하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네, 셀트리온 제약은 결국 뭐 합병이죠. 합병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섰고 셀트리온 그룹들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좀 성격이 좀 모호해요. 근데 셀트리온은 이제 R&D를 하고 신약 연구 개발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이제 유통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이제 유통과 뭐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군들 이제 개발 이런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셀트리온도 사실 뭐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못지않게 외국계의 어떤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억눌려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공매도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외국계들이 뭔가 약점을 틀어지고 그걸 빌미로 지금 계속 공매도를 때리는 건데 셀트리온은 내부 거래와 관련된 이제 회계 문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에서 연구 개발한 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매출 공장만 이제 옮겨놨는데 얘도 매출을 잡고 얘도 매출을 잡고 이래 버리니까 이거 이중 매출이다. 네. 그 논란이 지금 거의 십수년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을 딱 해버리고 나면 그런 논란을 완전히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병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그 회계 문제와 관련된 부분 논란을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또 어차피 이제 최근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차피 이제 통폐합해가지고 그냥 사업부로 나눠서 이제 사업하면 되는 걸 회사 세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는 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죠. 최근에 이제 또 자녀가 한 분 더 생기셨는데 그래서 좀 복잡한 이제 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도 합병이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주관사로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합병 마무리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서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에요. 차트를 좀 보시면 7만 원대에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 올라간 애가 또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그럼 왜 셀트리온 제약이 또 합병에 이제 가장 큰 수혜주냐? 얘가 셀트리온 그룹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또 시가총액은 또 가장 낮거든요. 그러면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어떤 비율로 뭐 산정을 할지는 주관사에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가장 좀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 좀 수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 때문에 합병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강하게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다시 이제 좀 8만 원 초반까지 되돌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셀트리온 제약은 가장 먼저 조금 기술적인 반등, 리바운드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조금 이제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 8만 원 정도를 제가 매수가 좀 낮춰 잡았거든요. 어제 종가보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한 1, 2% 정도 떨어지면 그때 이제 8만 원 정도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목표가는 기간은 대충 뭐 한 달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안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단기 중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데일리로 하는 방송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한 달 반 정도 안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목표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병 이슈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김명민 매니저의 한 발은 셀트리온 제약. 네. 이호근 매니저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 리뷰 네. 또 봐야죠. 네, 리뷰 간단하게 AD 테크놀로지. 네, 한번 보면서 여기가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가상의 네. 수익률이지만 뭐. 지금 AD테크가 이제 요즘 뭐 그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이제 파운드리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시간에서도 그렇고 막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 흐름 잠깐 요거를 좀 보시면 차트가 그동안 이제 여기 매물 소화를 이제 충분히 잘 하고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그 반도체라던가 IT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요 중요한 자리가 돌파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지금부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리뷰를 짧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준비된 네. 한 발은 오늘은 이제 덴티움. 덴티움. 네, 우리가 이제 덴티움 이쪽. 여기도 주가가 이상하게 좀 흘러서 네. 무겁던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덴티움이나 뭐 이 임플란트 얘기를 좀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 우리 네. 한발에서도 했죠. 네, 한번 했죠. 28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28개. 네, 그리고 거기에 사랑니 포함하면 32개. 네. 치아가 참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 덴티움 이쪽 임플란트가 그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 준비했던 내용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정도는 한번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 종목은 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관련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작년 기준으로 지금 임플란트 매출 비중이 거의 8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임플란트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그냥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매출이 9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22년에 3,560억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엄청 성장을 한 거죠. 연평균 22%. 이렇게 이제 고성장을 했던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의 이제 대중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또 중국 사람들이 또 치아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건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중국 분들이라고 치아가 안 좋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옛날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튀김이나 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으시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구 수가 많으셔서 확률적으로 그렇다 네. 뿐이지 동일한 표본을 띠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닐까. 요즘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 치아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중국도 지금 우리랑 같은 이제 경로를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보다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지금 이제 성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매출이 한 19.8, 그다음에 중국이 한 51%,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제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VBP 하면서 임플란트를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대량 구매하는 요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제 단가는 좀 이전보다 좀 마진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이 회사의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물론 이제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고령화라던가 이런 그 대중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성장성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중국 쪽에서 지금 이 덴티움이 탑 티어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중국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점 보시고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는 약간의 이제 그 규모의 경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수록 훨씬 마진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이제 VBP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3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거는 실적이 약간 한번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 다시 중국 쪽에 매출이 본격적 회복이 되고 있고, 국내라던가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덴티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고 이제 막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매수가는 14만 1,0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16만 9,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12만 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효고 매니저는 오늘 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덴티움을 네. 한 발로 준비를 하셨네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